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가 예상과 달리 무죄 선고를 하고 튀어버렸죠. 네, 그 판사 김동연 판사입니까? 누굽니까? 참 가히 없는 판결을 보면서 판사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여백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판사는 아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판사에 대한 그 좋은 아름다운 인식은 아니다. 그럼 어떤 인식일까요? 이재명 위증교사 2심이 반년째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달리 1심에서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놓고 튀어버렸습니다. 판사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이름 김동연입니다. 운동권 김동연입니다. 운동권이 도대체 판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운동이나 하지 왜 인간을 판결합니까? 하여튼 문제의 판결은 거의 다가 운동권입니다. 아니면 우리법, 아니면 국제인권법.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참 그것을 듣는 국민들 참 마음이 참 쓰립니다. 우리가 세금 내서 만들어 놓은 이 세금들 가지고 그들한테 고통을 당하다니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나 속상하는 일이죠. 이재명 위증교사가 2심이 반년째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2심 반년째 633 하락했는데 63이 아니고 대법원장은 6개월, 3개월, 3개월 막 이런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반년째나 지나도요. 그러니까 3개월에 2배가 지나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과 겹친 결심 공판입니다. 정의가 아닌 정치만 살아남아 있다들 얘기합니다. 부탁도 없는데 위증을 했다?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을 뛰어넘은 전형적인 원님 재판입니다. 항소심 유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법보다 더 중형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 한명숙, 김경수도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 유죄로 뒤집혔다는 그 강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위증교사의 엄청난 무서운 재판입니다. 그런데도 무죄를 때린 김동연은 도대체 어떤 인간일까요? 네. 재판부가 면죄부를 줬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부담, 회피에 급급하다 이렇게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내달 20일 첫 공판에 돌입하는데 1일 준비기일이 종료됐지만 늦어도 한 달 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 50일 가까이 미뤄졌다는 것. 정말 이건 참 국민들이 이걸 뭐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6개월 만에 열리는 위증교사 항소심 정식 재판을 두고 신용만 내는 재판이다 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델리 언론은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죄질이 중하고 핵심 증거도 이미 확보된 만큼 쟁점도 단순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조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1심 무죄 후에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부의 태도입니다. 준비기일이 끝난 지 한참 뒤 첫 공판을 여는 상황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할 의지가 없다는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결심 공판은 대통령실 선거일과 겹치게 돼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절차는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예정이나 당 날짜가 대선일로 잠정 확정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 땡기느냐 뒤로 가느냐, 뒤로 가겠죠. 네. 증거도 쟁점도 중대성도 모두 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시간 끌기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법조계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다가 판단 자체를 미루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법 정의는 멀어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부탁도 없었는데 법정에서 위증을 해요? 그건 상식을 벗어난 1심입니다. 전형적인 원님 재판이라고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1심, 전형적인 원님 재판. 부탁이 없었는데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부탁 없는데 위증을 왜 합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 전 대표가 검사 사칭으로, 아니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한 것 자체가 그 중범 아닙니까? 검사 사칭으로 기소돼 가지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그는 한 방송사 PD와 공모해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에서 이재명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누명을 썼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단초가 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청하며 여러 차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김 씨는 위증 혐의로, 이 전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해당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딱 제출됐습니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위증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31조는 교사범에 대해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교사를 받은 자와 교사한 자는 형이 똑같다 이겁니다. 이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아이 세상에. 세상에 이런 말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사실을 김 씨에게는 인정하고 그래서 500만 원을 선고하고, 반면에 이재명에 대해서 는 무죄가 선고되고 이 상관관계, 인과관계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한 사람은 유죄요, 한 사람은 무죄라. 어느 재판부를 갖다가 누가 믿겠습니까? 재판부는 또 이 전 대표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또 한 겁니다. 에라이. 정말 목까지 나오다가 들어갑니다. 네. 이런 판사가 판사입니까? 판사가 판사면 다 판사인 줄 아십니까? 판사가 판사다워야 판사지. 이 전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 범위 내다 하고 위법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위증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당사자는 무죄라는 1심 판단에 대해서 극히 이례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몸담은 20년 동안 이런 판결은 처음 본다 그랬습니다. 법조계에 몸담은 20년 동안 이런 판결은 처음 본다. 서정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위증한 사람은 유죄인데 이를 교사한 사람은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걸 판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김동연 판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어서 김 씨가 이 전 대표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스스로 위증하고 처벌까지 감수했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상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을 감수하면서 위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전형적인 원님 재판이다. 원님이 서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놓고서 너는 뭐고 너는 무죄야. 이 식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사사건의 변론 요지서를 증인에게 전달한 행위를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참 의문이다.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흐름과도 너무 어긋난다. 아주 불쾌한 듯이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흐름과도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 판결은 1심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 대표 유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은요. 법조계에서 상식에 반하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사례. 여기서 제일 잘못한 사람은 이재명이보다 판사입니다. 김동연 판사입니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모두 다 나쁘다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법조인들이 다 하나같이 no. 그게 판결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판례에 비춰볼 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무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돼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 복역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도요. 1심에서 무죄였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 당시 2심 대법원 판사들은 정말 양식과 정말 법과 원칙대로 공평하게 한 그런 재판들이 허다했습니다. 허다한 게 아니고 거의 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죄 선고받은 이 공직선거법 보면서 소스라쳐 놀라서 졸도할 뻔했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대법원 선고 난고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에서 하려면 금방 해도 되는데 이 선거가 6월 3일인데 예? 이런 경우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는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만약에 된다면 저 사람은 법이고 뭐고 제 양반은요 참 마음대로 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뭐 자유민주주의요? 천만에요. 이현 홍익 변호사는요. 항소심에서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서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 발언이 사실상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점 고려하면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들이 과연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한 것인지 의문이다.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 대선과 겹친 결심 공판. 이 법원이 정치 부담 회피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적을 받기에 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대통령 선거일 공고가 3일 날 했으니까 공교롭게 결심 공판과 같은 날이니까 재판부는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죠. 뒤로 변경하죠. 대통령 되나 안 되나 보고 만약에 대통령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참 머리들을 줬습니다. 네. 그런 머리는 홍익인간에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을 널리 유익하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돼야 되는 그런 절차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네. 인간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판사가 수두룩하다는 얘기 너무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사가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가물의 콩나기가 돼야지. 아니, 가물의 콩나기도 없어야죠. 해당 사건 위증교사는 쟁점이 아주 심플하고 증거도 핵심 증거도 대부분 다 확보되어 있다 이거예요. 위증교사라는 범죄 특성상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이 반년 가까이 열리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 법조계는 재판부가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 강한 비판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요. 재판 지연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정의 실현에도 반한다. 현재 이 전 대표의 재판 지연은 사실상 면죄부 전략이다. 재판부가 이를 봐준 꼴이 됐다 하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탄식을 했습니다. 장탄식. 그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상식밖의 판결과 재판부의 행보는 결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판사들 때문에 이 국민들이 속이 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영배 때문에 국민들이 속을 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김동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속을 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 그들 때문에 서울고법에 바로 얼마 전에 공직선거법 무죄, 이재명에게 무죄 때린 그 우리법 정재호 낯살이나 먹은 판사 무죄 때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아연 실색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그들의 이익으로 치환시키려는 그런 극소수 일부 못된 판사들 떠나십시오. 법조계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울분이 보통 울분이 아닙니다. 네. 국민들의 이 정서와 정신생활에 지금 막대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법부의 책임은 국민들에게 무언가 가슴에 차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이것이 사법부였는데 지금 사법부는 어떠한 사법부일까요? 사법부가 국민에게 한을 남겨줬어야 되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